안녕하세요, 큰곰입니다. 오늘 건드려 볼 자동차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신차입니다. 제 영상에 쉐보레 차량은 처음이라 당황하셨을 텐데 저는 더 어리둥절합니다. 제 채널 특성이기도 하고 아까워서 신차를 손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빨리 신차를, 그것도 어색한 쉐보레를 손댈 줄은 몰랐습니다. 사연인즉슨 지인이 신차로 출고한 크로스오버를 구경하다 보니 제 차라면 사자마자 필수로 해주고 싶은 작업이 있어 오지랖 좀 넓히다가 기왕지사 컨텐츠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지랖 넓게 작업해줄 아이템은 바로 엔진룸 언더커버입니다. 차량 하부를 보면 크게 엔진룸 하단을 덮은 엔진룸 언더커버가 있고, 차량 중앙에 머플러를 중심으로 양쪽 몸통을 덮은 언더커버, 그리고 뒷좌석이나 트렁크 하단을 덮은 언더커버가 있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엔진룸 언더커버입니다. 아는 건 1도 없지만 있어 보이려고 후드 열고 쉐보레 차는 어떻게 생겼나 어슬렁거리다가 엔진룸에서 아스팔트가 바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깜놀해서 살펴보니 정말 엔진룸 언더커버가 없었습니다. 근래에 엔진룸 언더커버가 없는 차를 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잘했고, 엔진룸 언더커버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좀 있던데,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엔진룸 하단에 각종 주요 부품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고 주행 중에 하부에서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생길지 모르니 차를 오래 탈 생각이라면 당연히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엔진룸 언더커버를 장착해주기 위한 준비물입니다. 엄청 간소하죠. 능력이 되면 SUV니까 차량을 들어 올리지 않고 돗자리 깔고 기어 들어가서 작업해도 무방할 줄 알았는데 그 정도 높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부 작업을 위한 말목 지지대나 잡기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언더커버는 지금 준비물에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재질이 금속 재질이라 무게감이 꽤 상당합니다. 현재 검색창에 찾아보면 이 제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동안 봐오던 언더커버의 재질과는 달리 무게감이 상당하니 DIY 하실 분들은 좀 각오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준비물은 되게 심플한데, 제가 쉐보레 차를 처음 만져봐서 좀 당황했지만 언더커버를 탈거하고 순정 볼트로 체결해주기 위한 이런 7mm 소켓, 자그마치 7mm입니다. 7mm 소켓, 그리고 패스너를 탈거하기 위해서 일자 드라이버,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볼트 중에 사용하는 볼트의 그 너트 규격이 10mm더라고요. 그래서 10mm 플렉시블 라체 스패너,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야 하니 휠 타이어를 탈거할 필요는 없고 잡기와 말목 지지대로 좀 더 높게 들어 올려줍니다. 자, 이제 차량 하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언더커버는 안 보이죠? 예상했던 대로 미션이나 엔진 같은 하부 부품들이 그대로 다 노출이 돼 있고 파란색 오일 필터도 보이고요. 근데 한 가지 들어와서 보니 보이는 게,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화면 가운데 여기, 이거는 마치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엔진룸 언더커버의 한 4분의 1 조각 정도 되는 거는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정작 이 안쪽에 보면은 뭐가 있지? 여기 오일 필터를 갈아주기 위한 것도 이렇게 뚫려 있고, 안에 뭐가 있다고 중요해서 이렇게 막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준비한 애프터마켓 언더커버를 장착하려면 일단 얘는 떼어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이쪽 와보면은 여기 볼트 있고 클립 페스너 같은 거 있고, 한번 얘부터 떼보고 다시 볼게요. 여러분, 방금 보여드렸던 언더커버 탈거하기 전에 너무 당황해서 카메라를 다시 켰는데, 보이시면 지금 육각 볼트 하나 보이죠? 이게 너무 작아 보이길래 끼케 한 8mm겠거니 했어요.
얘 8mm가 헛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와서 봤더니 얘는 자그마치 몇 mm야? 제가 이 소켓은 몇 년 만에 꺼내보죠. 7mm입니다. 7mm. 7mm짜리로 풀어줘야 네, 풀립니다. 아무튼 쉐보레는 참 많이 배우네요. 제가 7mm짜리 볼트, 눈에 보이는 것들, 얘는 일자 드라이버로 클립 빼주고, 여기 또 볼트,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 여기 또 볼트, 클립, 이런 식으로 뒤에까지 가면 또 어디냐? 아이고 팔 아파라. 여기 7mm, 여기 또 7mm, 끝인가 봐요. 그렇게 일단 풀어주고 올게요. 자, 방금 보여드린 조그만 언더커버 떼면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뻥 뚫려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준비한 언더커버를 조립하는 방식이 엄청 좀 특이한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영상에서 잠깐만요, 여기 보이시는 여기, 이건 멤버 같아요. 아주 단단한 철판인데 그 밑에 여기 지금 이 플라스틱 범퍼 밑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 플라스틱 고정도 있죠. 여기 보이면은 이 틈이 있는데 이 틈 안으로 그 언더커버를 넣어서 달려있던 이 순정, 아까 보여드린 7mm 볼트로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면 아까 탈거한 볼트 자리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페스너 클립은 상관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셋, 넷, 또 다섯 까지, 네, 이 정도. 화면이 많이 흔들려서 죄송한데 얘들을 그래서 다 풀어서 다시 그 언더커버를 넣고 다시 얘로 조여주는 방식입니다. 촬영하면서 작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 볼트 다 빼서 덜렁덜렁 해졌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회스너도 걸리적거려서 빼버렸어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뒤에 고정은 여기 동봉되어 있는 볼트 2개로 하면 되는데, 뒤로 쭉 들어와 보시면 뒤에 멤버 정 가운데에 이런 큰 대 볼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 이 사각형 구멍 하나,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면 저희가 처음에 떼던 순정 커버가 조그만 거 달려있던 이 사각형 구멍 하나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 사각형 구멍만 순정 커버가 달려 있었으니까 이런 피스가 들어가기 위한 이런 클립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얘를 일단 제거해 줘야 됩니다. 얘는 이런 일자 드라이버로 쑤셔서 해주면은 어렵지 않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겠죠? 다행이에요. 이렇게 나왔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볼트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볼트가 들어갈 만한 너트라든지 나사산이 아무것도 없는 맨 사각형 구멍이잖아요. 동봉되어 있는 볼트 중에 이렇게 좀 헤드가, 보시면은 헤드가 이렇게 반쯤 잘린 유상한 볼트가 있길래 제가 이건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지 했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 이 헤드부를 보시면 사각형으로 가서 이렇게 측면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걸리죠, 그죠? 사실 이것도 뭐랄까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안정적인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동봉되어 있는 볼트는 타입이 이러니까 이렇게 걸어주고, 개인적으로는 멤버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와셔 하나 이렇게 대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스프링 와셔랑 너트는 빼서 여기다가 스프링 와셔랑 너트 사이에, 스프링 와셔랑 이 평와셔 사이에 언더커버를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트를 조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촬영하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한번 세팅해서 올게요.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보여드리면, 아까 그 이상하게 생긴 볼트 헤드부를 구멍에 넣고, 그 다음에 이 평화셔를 끼우고, 그 다음에 너트로 최대한 조여서 이런 식으로 뭐랄까 나사산 같은 걸 만들어 줬거든요. 이 상태에서
언더커버를 올리고 그 다음에 평화셔를 하나 대고 스프링 와셔 넣고 너트를 조여주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얘만 넣고 평화셔 대고 조이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너무 불안정해서 잘못된 방법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나사산을 만들어주는 사전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언더커버를 끼고 평화셔 하나 대고 스프링 와셔 있으면 스프링 와셔 대고 너트로 체결해주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언더커버를 끼워주고 넓은 평화셔 여유있게 들어있길 하나 넣어주고 스프링 와셔 하나 있길래 넣어주고 10mm 너트 넣어주신 다음에 이런 플렉시블 라피스 스패너로 해주시면 조금 더 작업이 쉽습니다.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촬영하느라 작업하느라 힘이 좀 흔들려도 양해해 주시고, 네, 이렇게 깔끔하죠? 이제 앞으로 갈게요. 자, 이제 앞으로 왔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범퍼 하단부를 멤버 사이에 이렇게 범퍼 하단부와 멤버 사이에 언더커버를 넣고 다시 이제 순정 볼트로 끼워주시면 되는데, 이 구멍 위치들을 봤는데 중국산이라서 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구멍 위치들이 그래도 심하게 어긋나는 건 없어요. 잘 맞죠, 그죠? 이제 이 상태에서, 아이고 화면이 많이 흔들려요. 네, 볼트들을 다 손으로 같이 해결해주고 마지막에 공구로 체결해주면 됩니다. 이건 역시 제가 손이 3개가 아니니까 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 다 체결한 모습. 이게 생각보다 엄청 있어 보입니다. 와, 어떤 순정 언더커버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이 견고함, 단단함. 와, 4륜 차량 하부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 잘 체결만 해주면은 이 조립 후의 모습 나쁘지 않습니다. 짱짱하네요. 자, 이렇게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의 엔진룸 하단 언더커버 장착 작업을 해봤습니다. 맨날 오래된 세단 밑에 돗자리 깔고 들어가서 얼굴 새까매져서 나오다가 신차 SUV 하단 들어가니 쾌적한 게 나쁘지 않네요. 언더커버 이식 작업 자체는 구매한 부품이 차량의 장착 홀과 잘 맞는 등 매칭성만 좋으면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DIY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 속 제품은 좀 무거워서 쉽다고 말씀드리긴 애매하고요.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커버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좀 나뉘는데 필요한 분들은 장착하셔서 소중한 내 신차 오랫동안 잘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끝!